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경상북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직원들에게 연가와 유연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찾아 효도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라는 건데 마음도 지갑도 뜻대로 다 열리지 않는다는 분들 많죠. 오늘 MZ 티키타카에서는 가정의 달을 보내는 MZ들의 고민 이야기해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다둥이 가족을 위한 다행복 프로젝트 소개합니다. (5월 5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릴게요.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천분기점에서 북대구 나들목까지 소통 원활합니다. 다음으로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무항로 두산오거리에서 드랑길 삼거리 방향 두산오거리 200m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화물차와 승용차 간 가벼운 추돌 사고 있습니다. 침산남로 동침산내거리에서 침산내거리 방향은 쓰레기 수거 차량이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비가 내리겠고 특히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경북 북부 내륙에는 30에서 80mm의 강수량 예상되고요.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20에서 60mm의 비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 깨끗하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18.9도, 습도는 85%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에서 10대 환자를 받아줄 응급실이 없어서 구급차로 2시간을 떠돌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응급의료기관 4곳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행인에 의해 발견된 A양은 구급차에서 상태가 악화해 숨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사건을 조사한 결과 관련 의료기관 8곳 가운데 4곳에서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걸로 나왔습니다. 네, 아주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문제가 된 곳은 대구 경북대학교 병원과 파티마 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입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은 당시 병상이 부족하다면서 수용을 거절했지만 사실 병상이 있었고 병원 내 환자 상당수가 경증이었습니다. 또 환자가 가장 먼저 찾은 대구 파티마 병원은 환자 중증도를 분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환자에 대한 정신과 진료 제공이 어렵다면서 수용을 거절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다른 환자 수술이 시작됐다면서 받지 않았고 대구 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돌려보냈습니다. 네, 보건당국이 행정처분을 내렸죠. 네, 당국은 경북대병원에 6개월 내 위반사항 시정을 명령하는 한편 이행할 때까지 2억 2천만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명대병원, 파티마병원, 가톨릭대병원에는 각 4,800만 원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또 파티마병원에는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대구시의 지역 응급의료 이송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소방과 의료기관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지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산업재해를 승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폐암에 걸린 2명의 학교급식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신속히 승인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대구 지역 급식 노동자 가운데 폐암 확정받은 분이 얼마나 되나요? 노조에 따르면 대구 지역 학교 급식 노동자 가운데 1,050명이 폐암 검사를 받았는데요. 지난해 4월 첫 폐암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6명이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폐암 확진자는 초등학교 조리 실무원과 중학교 조리사로 학교 급식실에서 각각 23년, 21년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돼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군의군이 오는 7월 대구시로 편입되는데요. 대구시가 편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김종환 행정부시장 주재로 3차 추진 상황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군의군 보조사업 지원과 군의지역 도유재산 인수, 버스 운영 체계 개편 등 80개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대구시는 군의군 보조사업의 경우 올해 사업은 경북도에서 진행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8개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7월부터 7곡 경북대 병원역에서 군의읍과 우부면을 오가는 급행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시는 또 조만간 경북도 군의군과 함께 공동협의회를 열어서 그동안의 합의사항을 정리하고 편입 이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대구시, 경북도 그리고 군의에 아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듣죠. 네, 오는 일요일인 7일 제19회 대구광역시장배 철인 3종 대회가 개최됩니다. 전국의 철인 동호인 901명이 자신과의 싸움에 도전하는데요. 이번 대회는 수성목과 평탄한 직선 코스인 신천 동로를 배경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심 속에서 펼쳐집니다. 일요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일부 구간의 교통이 통제되는데요. 신천 동로의 상동교에서 무태교까지, 무항로 드랑길 3거리부터 상동교까지, 상동시장에서 파동 방면의 경우 직진 차량이 전면 통제입니다. 해당 구간을 지나는 시내버스도 운행 경로를 변경해 운영하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 교통 통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기 대구 어린이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는 대구 용지 초등학교 6학년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대구 어린이 기자단은 대구의 초등학생들로 구성되어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구 곳곳을 누비며 대구의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에 매달 대구 어린이 신문이 왔었는데 기사들을 읽으면서 기사를 쓴 어린이 기자들이 너무 멋있다는 생각과 함께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작년 7기 어린이 기자단에 이어 올해 8기까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신천에 핀 봄꽃 사진과 함께 봄이 왔다는 것을 소개하는 기사와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대구 어린이 신문은 어린이들이 읽는 신문이다 보니 또래 친구들 혹은 더 어린 친구들도 거부감 없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또 내가 아는 주변의 좋은 곳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전문 기자님들의 열정을 본받아 저희들도 이렇게 열심히 직접 발로 뛰어 현장에 가서 경험하고 느끼며 기사를 정성껏 쓴답니다. 대구 어린이 신문에 저희들이 쓴 기사도 한번 읽어주세요.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오늘은 고민 많은 가정의 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민정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오는 어린이날입니다. 30대 가정을 꾸리고 있는 우리 MZ 두 분이신데요.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세요? 저 아이가 둘이가 있는데요. 네. 네, 둘이서 가지고 싶은 거 고민하고 얘기하고 나서 함께 선물을 사러 가죠. 그리고 오늘은 비가 와서 조금 야외 부담이 활동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추 의원님은요? 네, 비가 와서 정말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네. 해마다 어린이날이 되면 선물을 사는 게 제일 큰 고민인데요. 오늘 아이들 좋아하는 선물 사고 또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시간 보낼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5월이 되면요. 아마 가정을 꾸린 분들은 아마 부담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달이 지출 부담이 크다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저도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두 분도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가요? 네, 외식비 물가가 오른 건 정말 체감이 많이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 한 기업에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 가정의 달 예상 경비가 평균 8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는 부모님 그리고 자녀 용돈이 64%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기념일 선물, 외식비, 관람료 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그 소비도 늘어나지만 요즘 또 상대적으로 비교를 많이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이제 오늘 어린이날인데 선물을 뭐 줄 거냐 이렇게 아빠한테 물어봐서 네. 친구들하고 이제 자랑을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뭘 주겠다고 했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옆에는 뭘 받았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식의 사고를 초등학생이 지금 하고 있어서 아이고. 가끔 참 힘듦을 느끼는데 아무튼 상대적인 비교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말 못할 고민이기도 합니다. 아니, 초등학생들이 벌써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저도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뭐 제가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 SNS가 또 좀 문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MZ 세대들이 SNS나 각종 정보 채널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기도 그게 하는 것 바로 그 같습니다. 비교의 네. 핵심 채널이 근데 아닌가. 그것도 뭐 사실 개인적인 관심사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저도 뭐 30대고 뭐 MZ 세대라고 분류는 되지만 어떻게 보면 제 사고는 오히려 X 세대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유, 요즘 오늘 MZ 티키타카기 때문에 네. MZ로 인정해드릴게요. 그 MZ 세대들 보면 모든 집안 행사를 뭐 무시까지는 아니라도 뭐 무시하거나 아니면 가볍게 넘기기도 하던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그쵸. 가볍게 넘기는 건 잘 안 되거든요. 사실 그 어린이날도 어린이날인데 오늘이 어린이날이지만 어버이날이 또 월요일에 다가오잖아요. 어버이날이 더 신경 쓰이지 않으시나요, 두 분? 당연히 저도 뭐 어린이날보다는 어버이날이 조금 더 신경을 쓰이는 게 맞는데 네. 저는 뭐 사실 양가 부모님이 가까이 계셔서 양가 부모님 시댁 한번 친정 한번 이렇게 식사 같이 하고 카네이션 뭐 선물하고 선물 용돈 그런 거 다 드리고 하시네요. 네네 이렇게 해서 주변에는 약간 이것 때문에 좀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용돈은 드리는데 굳이 꼭 찾아뵈야 되냐 이것 때문에 한 번씩 싸우는 주변인들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부모님들께서 안 와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매번 그러시죠. 뭐 안 와도 된다. 카네이션 같은 건 사오지 마라. 이렇게 준비하지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또 고지 옷대로 믿고 가지 않고 카네이션 또 안 사고 용돈까지 안 드리게 되면 집안에 큰 불화가 예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부모님께서 물론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카네이션도 사가고 가능하면 용돈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또 조언을 해주셨는데 사실 근데 안 챙겨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30대 MZ 세대들의 부모님들께서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황혼 육아라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요즘에 이제 손자 손녀를 이렇게 MZ 세대 부모들만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뭐 이렇게 다 같이 온 집안이 키우다 보니까 그 역할이 아주 많아지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특별한 날을 더더욱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이 자식 걱정이 굉장히 길어진 세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낀 세대다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왜 너희가 낀 세대냐 우리야말로 진짜 낀 세대다 하시면서 이 베이비 부머 세대였던 그 1958년생 앞뒤 10년 네네. 세대는 굉장히 오히려 건강하게 나이가 든 세대인 반면에 지금 저희 30, 40대는 네. 주거적인 면, 경제적인 면, 사회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매우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들이 부모를 정말 잘 부양을 했고 그쵸. 이제 자식의 손주까지 키우면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지만 정작 자신들은 받지 못하는 마지막 세대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부모님 세대가 정말 낀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우리가 다 낀 세대라고 얘기를 하게 그 되는 실제로 것 같은데. 낀 세대라고 하니까요. 이 네. 낀 세대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 낀 세대라 그러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를 저희가 연령별로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낀 세대라고 표현하는데 네. 제가 사람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다들 자기가 낀 세대래요. 왜냐하면은 뭐 40대는 50대하고 30대 사이에 있고 그건 20대는 그렇죠. 10대와 30대 사이에 있으니까 모두가 낀 세대라고 표현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정의를 해보자면 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낀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보통 그렇게들 이해를 하시죠. 네. 그렇군요. 근데 결혼한 MZ들도 다들 우리가 이제 낀 세대로 살아가는 와중인 거죠 지금. 제대로 끼어 있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제 자신을 낀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요즘에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표현하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자랐던 유교 중심적인 문화, 가족 중심적인 문화와 지금 상당히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생활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혼란이 좀 가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부모를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네. 충분히 부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도 시달리고
또 자라나는 자식들 뒷바라지기가 이만저만 또 힘든 부분이 없다 보니까 나만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또 죄책감이 시달리죠. 그러다 보니까 끼인 세대로서 아래 위로 다 미안한 감정이 드는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낀 세대의 대표되는 이 불만이 윗사람한테는 예전 사람들처럼 아주 잘해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정작 아랫사람한테는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세대를 오히려 이해하는 배려를 해야 되는.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모든 것에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윗사람을 대할 때의 그 가치관이 있을 거고 또 아랫사람을 대할 때의 가치관이 모두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장점이 있다면 네. 중간 자정 역할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도 이해를 잘하고 네. 밑으로도 이해를 잘하고 그러니까 둘 다 아예 이해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니까 그 낀 세대로서의 어떤 장점을 좀 잘 이용을 하면 또 많은 장점들이 발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요 관련해서 하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면 낀 세대에 참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네. 식당에 가면 저희 네. 30대 30대 후반에서 40대는 먼저 숟가락과 물통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MZ 세대 초반에 이제 20대하고 이렇게 식당에 가면 자기 숟가락만 이렇게 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저희는 그게 이렇게 차리는 게 익숙한 세대인데 몸에 배어 있는 세대고. 네, 또 한편으로 early MG 세대라고 합시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기들 숟가락만 챙기는데 그것이 과연 이기적인 것인가 개인적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 혼란 또 상당히 많은 끼인 세대로서 느끼는 그런 혼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민정 변호사 얘기하셨던 것 중에 중간자적인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조율이 가장 어려운 거 아닐까요? 맞아요. 네. 네. 조율이 어려운데 네. 저도 이제 중간에서 상관도 모셔보고 네. 직원도 해보면 네. 이게 그 둘 사이에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이렇게 중간에 끼어서 잘만 하면 위에도 예쁨 받고 밑에도 약간 게임 생각을 하는 그런 선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간극이 큰 만큼 이제 중간자적인 조율을 하는 역할이 큰데 이 우리가 윗세대도 잘 할 수 있고 아랫세대도 잘 대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 세대를 이해해 주는 건 과연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뭐 저희가 MZ 티키타카니까 저희를 이해해 줄 애청자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SNS에서 제가 봤는데 가정의 달에 이것저것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은 게 기념일이 많아서다. 기념일을 하나로 합칠 수는 없냐 이러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실 뭐 이렇게 합칠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버이날, 어린이날을 한 군데 합쳐서 가족의 날로 묶는다던가 네. 또 종교 그렇다면 이제 종교적인 개념도 석가 탄신일하고 크리스마스를 합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론적으로 합친다는 것과 정서적으로 합친다는 건 조금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그 지난 정부 때 네. 어버이날을 휴일로 하자는 얘기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그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에 추진되지 못했고 오히려 제2의 명절을 또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사실 뭐 기념일을 아까 얘기했듯이 꼭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사실 지금 MZ세대 보면 저희가 기념일이나 명절을 챙기는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래요? 좀 들거든요. 저는. 네. 기념일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네. 그게 그 기념일이 휴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즉 공휴일이라는 얘기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근로자 입장과 또 고용자 입장 여러 가지 맞아요. 입장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네. 기념일을 챙기는 건 좋은데 그게 국가지정 공휴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표현적으로는 휴일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요. 이게 네. 또 고용자와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정의 달이다 노동자까지 굉장히 뭐 많은 기념일을 저희가 안고 있는 5월인데요. 그 가정의 달에 여러 기념일을 보내는 게 개인 삶의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가정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확장해 보면 결국은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복지랑 연결을 시켜서 저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뭐 올해 어린이날
뭐 기념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린이 중심 도시를 만든다면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미래 직업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 같던데요. 네. 이게 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결국에 아이를 좀 키우기 좋은 어떤 사회 환경과 복지가 제대로 마련이 돼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엄마 아빠도 좀 편하게 아이를 키우고 네. 또 아이도 그 속에서 또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모든 어린이들 축하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가 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복지에 관심 많으시니까. 네, 사실 노인 빈곤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지표가 많죠. 네. 네, 가정의 날인 만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대가 어울려져서 하나의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니까요. 모든 세대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다측면적인 복지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가족원이 행복할 수 있는 5월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MZ 티켓타카 이민정 변호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출산 시대죠. 대구도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었는데 이게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역의 다둥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행복 프로젝트 발대식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윤가영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29일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세 자녀 이상의 가족 250명이 대구 육상진흥센터에 모였습니다. 이 다행복 프로젝트는 저출생 극복과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출발 구호와 함께 행사를 주최한 대구 행복진흥원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다행복 프로젝트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행복전도사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초대원장 정순천입니다. 다행복 프로젝트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을 응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가족이 살기 좋은 사회, 워라밸이 가능한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다행복 가족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제안도 해주시고 사회적 약자나 어르신부터 자녀를 위한 시민 서비스에도 참여해 주시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에도 함께 하시면서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말씀에 행복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자녀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화합도 다지고 정책 토론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은 첫 모임을 하는 날이라서 다른 가족끼리도 좀 서먹서먹한 느낌이었는데요. 현장에서는 작은 운동회도 열려서 화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구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엄기복 센터장의 목소리로 모두 다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일과 활동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신 가족들이 받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서 같이 화합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되겠는데 가족 여행도 되겠고 또 가족끼리 뭐 의견을 나누는 뭐 가족 회의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같이 좀 운동을 한다든가 사회 공헌 활동이라든가 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 활동을 같이 하시면 좋은 가정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다행복 가족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와 함께 공생하겠다 하는 그런 가치를 좀 같이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즐겁게 지내시고 이 즐거운 마음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시고 또 우리 사회에 요구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다행복 프로젝트에 참여한 분들이 아이와 살기 좋은 대구, 워라밸이 가능한 대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 같은데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다둥이 어머니 두 분을 만났는데요. 이 프로젝트 참여 소감부터 대구시에 바라는 정책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구 봉독동의 상준이, 다은이, 태은이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달서구 진천동에 사는 새 아이 엄마 박미희라고 합니다. 요즘에 젊은 층들이 결혼도 너무 안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자녀들 출산을 너무 안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발대식을 통해서 가족들의 단란한 모습과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여줘서 저희들을 보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좀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지금은 제가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 각각 다 개성이 있어요. 어떨 때는 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과정이 너무 행복하고 지금 만약 여건이 된다면 더 진짜 출산하고 싶습니다. 이 발대식을 통해서 조금 새 자녀의 어떤 혜택들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또 살짝 담겨 있는데 일단 지금 지하철은 솔직히 이제 새 자녀들 부모님들 다 이렇게 무료로 탑승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크면서 버스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버스는 전혀 그런 혜택이 없어요. 버스 환승도 거기 혜택에 조금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자주 왕래하거든. 민간도로도 그런 부분도 조금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 외에도 제가 만난 다둥이 부모님들은 가족 주차장이나 교육비 지원 등의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정책 토론회와 또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눠지고 정책에 반영이 돼서 저출생 문제를 조금씩 풀어나가 보길 기대해 봅니다. 네, 윤광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하루 종일 비 소식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월 5일 아침의 광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